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상교실 지박사입니다. 최근에 제 채널을 보시고 문의해 주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이슈 중 하나가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건인데요.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느낌이라서 오늘은 처음 보험 가입을 도와주시는 우리 본의 아니의 한희 팀장님과 또 보상을 도와드리는 저 지박사와 함께 이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 언니 한희 언니 채널에서 보험을 소개하고 있는 설계사 이한희 팀장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요. 일단 팀장님께서 가입 전에 고객분들께 안내를 해주고 고지를 받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떤 보험이든 보험을 가입하시기 전에는 보험사에 알려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건강보험이라면 보험 가입 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부 고객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을 이제 살짝 부끄러워 하신다거나 특히 이제 자궁 유방 같은 여성 질병인 경우에 그럴 수가 있겠죠. 또 이거를 불이익이 생길까봐 숨기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속이고 가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보험금 미지급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계사는 고객님들께 최대한 유리한 보험 가입을 해주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알릴 의무에 있어서는 같이 상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 너무 과하게 물어보지도 않은 것까지 이제 다 고지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객님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확실하게 보험 가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결국 굳이 떠안지 않아도 되는 부담보나 할증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설계사는 이 고지해야 될 항목에 대해서 고객님들께 정확하게 짚어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고, 고객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만 임해주시면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급에 문제가 크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 315 고지사항이 기본인데요. 3개월 이내에 병원 방문 전체, 예를 들어서 약을 받았다든지 치료를 했다든지 의심소견을 받았다든지 하는 이 일체를 다 고지를 해야 되고요. 1년 이내에는 추가 검사, 재검사, 5년 이내에는 입원, 수술, 30일치 이상의 약 처방, 7일 이상의 반복 치료 여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합니다. 한희 팀장님, 이렇게 꼼꼼하게 알려주시니까 가입에 빈틈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빈틈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직접 가입을 도와드리는 우리 한희 팀장님과 보상을 도와드리는 저 지박사와 함께 고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오늘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고객님의 성함을 복자님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복자님은 지금 이렇게 본의 아닌 팀장님 같은 설계사님에게 보험 가입을 했는데 막상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아니 복자님 보험금 지급이 안 돼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고지 의무 위반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복자님은 내가 그랬나? 하면서 보험사에서 해달라고 해주는 대로 그냥 사인 다 해주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시던 중에 아무리 그래도 좀 이상한걸?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복자님이 가입하신 보험 가입 청약서랑 증권을 살펴보니까 가입하신 보험이 바로 335 간편보험이었어요. 한희 팀장님, 이 335 간편보험은 어떤 것들이 안내가 되죠? 네, 335 간편보험은요, 3개월 이내에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소견, 3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입원이나 수술한 사실이 있는지, 5년 이내에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등의 진단, 입원, 수술 사실 등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복자님 말씀으로는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본인이 해당하는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네가 고지 의무 위반을 했기 때문에 보험 계약도 더 이상 유지해 줄 수 없어. 진단비도 줄 수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왠지 이유를 알아보니까 4년 전에 복자님이 다른 질병으로 입원을 하신 이력이 있는 거예요. 한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335 간편 플랜이다 보니까 중대 질병이 아니면은 심사가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신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에 따라서 누가 실수했는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똑똑하세요. 역시 우리 한희 팀장님은 다르네요. 한 번 더 청약서를 살펴보면 5년 내라는 고지사항이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복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은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암,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사에 알리면 됩니다.
당연히 앞에 말한 중대 질병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질병으로 인한 입원 사실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전혀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희 팀장님? 아이고, 뭘 걱정해요. 당연히 다 받아주셨겠죠. 이거는 보험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따가 알려주세요. 네.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맞아요. 사실 정말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보상 담당자들도 수십 건의 건들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살짝 놓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작은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실수를 하면 가입자들은 가슴이 정말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복자님의 해당 건을 위임을 받아서 보험사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한 후에 계약도 무사히 유지를 하고 진단비도 전액 지급을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속 시원한데요? 네, 그럼 다음 상황. 이번엔 편의상 두 번째 예시의 주인공을 찰스님을 하겠습니다. 한희 팀장님, 네. 보험 가입을 하실 때 병력 의무 외에 또 어떤 부분을 고지를 받으시죠? 병력 고지 말고요. 직업이나 취미 이런 게 있는데 취미가 뭐 이게 독서나 컴퓨터 게임 이런 여부를 묻는 게 전혀 아니고요. 위험한 취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글라이더라든지 스쿠버 다이빙, 막 카레이싱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사고 위험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직업이나 취미에 대한 부분도 상해보험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직업이나 취미 활동에 따라서 상해급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시에 찰스님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셔서 보험 가입 당시 컴퓨터 업무를 하고 있다고 고지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희 팀장님, 이 경우에 상해급수는 몇 급으로 뜨나요? 당연히 1급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찰스님은 그렇게 고지를 하고 보험 가입을 했는데 찰스님 사무실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수리를 맡기러 오신 고객님의 하드를 해당 사무실로 옮겨드리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십자인대 파열이 되신 거예요. 보험사에서 상해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업이 외근직이세요? 라고 하면서 직업 변경을 요청해 왔고 변경된 요율로 적용하면 찰스님의 지급보험금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답답해하시면서 저한테 문의를 하셨거든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희 팀장님? 일단은 이것도 조금 이상한 게 이제 주 업무는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1급 적용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컴퓨터를 옮기는 거를 맨날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배달 업무와 같은 요율로 적용을 한다는 게 적용을 배달 업무로 같이 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너무 많이 깎인 것 같아서 이거는 우리 지 박사님이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찰스님 건을 위임받아서 해당 직무가 찰스님이 고정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직무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해당 보험금을 전부 다 받아들였습니다. 와.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보험사의 실수나 잘못된 해석으로 보이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고객님께서 분명히 제대로 된 고지를 하지 않으셔서 불이익을 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내가 기억에도 없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해결 방법을 몰라서 그냥 무조건 네 알겠어요 하지 마시고 꼭 저나 본의 아닌 팀장님 같이 온전히 고객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문의를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병력은 있는데 보험 가입은 하고 싶고 또 고지 의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본의 아닌 팀장님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내가 보험 가입을 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나 이거 뭔지 모르게 억울하다. 이런 기분이 드시는 분들은 지박사를 찾아주세요. 한희 팀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의 업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세요. 감사합니다.